역사의 물줄기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카의 왕좌를 빼앗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충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했던 왕이 과연 그의 발자취는 폭군의 피로 얼룩진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의 시대를 바로잡기 위한 냉철한 결단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끝없는 야망이 어떻게 시대의 경랑을 헤치고 나아가 비극적인 선택을 낳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번뇌와 진실을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가장 슬픈 가족 싸움이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우리의 이야기는 위태로운 한 왕좌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찬란했던 황금기, 세종대왕의 치세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리려던 때였죠. 백성을 사랑하고 과학과 문화를 꽃피웠던 성군의 시대가 저물자 조선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대왕께서는 학문과 덕을 겸비한 훌륭한 군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채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재위 기간, 문종께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애썼으나 역병처럼 번지는 병만은 결국 그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하게 했죠. 문종대왕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조선 왕실의 깊은 슬픔과 함께 거대한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왕의 자리는 이제 겨우 12살 된 어린 세자, 홍위에게 돌아갔으니까요. 아직은 세상의 풍파를 알지 못하는 여린 어깨에 너무나도 거대한 조선의 왕좌가 얹어진 순간이었죠. 어린 단종은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여리고 순수했지만 그에게 드리워진 왕관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문종대왕의 유언에 따라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의 보필을 받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죠. 어린 왕이 직접 국정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자연스레 모든 권력은 대신들의 손아귀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김종서 대감은 문종대왕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조정의 기틀을 다지고 어린 단종을 굳건히 보필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북방개척의 영웅이자 노련한 정치가였죠. 하지만 대신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공백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대신들은 어린 왕을 대신해 국사를 논하고 중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왕권이 약화되고 대신들의 힘이 강해지는 정국은 왕실 내부의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죠. 그 모든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한 명의 인물이 조용히 그러나 예리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학식이자 무예를 겸비했던 인물,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아우,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겉으로는 충직한 왕실의 일원이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단순한 방관자 이상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왕실의 불안정한 균열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은 그 누구보다 왕실의 혈통에 가깝고 뛰어난 능력까지 겸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죠. 하지만 왕위는 그의 형 문종에게 그리고 조카 단종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는 이대로 어린 조카를 보필하며 평생을 대군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혼란스러운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그의 야망은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위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그의 그림자가 점차 왕좌를 들이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은 과연 어떤 비극을 낳게 될까요? 이제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칠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망이 꿈틀대던 그 시기, 조선은 참으로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문종 임금마저 병약한 몸으로 재위 2년 만에 승하하면서 왕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만난 작은 배처럼 큰 혼란에 빠졌죠. 이제 겨우 12살 어린 나이에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은 마치 키를 잃은 배가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듯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왕이 거친 파고를 헤치고 조선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은 불안한 미래를 향하고 있었죠.
어린 왕을 대신해 권력을 굳건히 잡은 건 영의정 김종서 대감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약했던 문종 임금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충실히 보필하고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려 백방으로 애썼죠. 하지만 왕실의 권력 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이는 곧 왕위를 노리는 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즉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직한 왕실의 일원으로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왕좌를 향한 뜨거운 야망을 품고 정세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병약한 형 문종의 죽음, 그리고 어린 조카 단종의 갑작스러운 즉위는 그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정 대신들이 어린 왕을 둘러싸고 권력을 다투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수양대군의 그림자는 어느새 궁궐 깊숙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불안정한 균열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양대군의 야심은 단순한 꿈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모해갔습니다. 그는 왕실의 핏줄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세종대왕 시절부터 인정받았던 뛰어난 능력이라는 실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왕위에 오를 명분을 만들어줄 책사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들이 바로 한명회와 권람 같은 탁월한 지략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숨겨진 야망을 꿰뚫어보고 그를 왕좌로 이끌어줄 충실한 조력자가 되기로 맹세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밀실에서 오가는 은밀한 밀담, 하나둘씩 수양대군 편으로 은밀하게 모여드는 세력, 이 모든 것이 왕위를 향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들과 함께 어린 왕 단종을 보필하는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 같은 핵심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충신들은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이자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늦가을, 차가운 눈발이 밤하늘을 수놓던 그 밤,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잔혹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었죠.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병과 병력을 동원하여 영의정 김종서 대감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밤, 평화로웠던 김종서 대감의 집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객들의 칼날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가차 없었고 나라의 기둥이었던 충직한 노대신은 결국 그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좌의정 황보인 대감 또한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었죠. 조정의 기틀을 잡고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충신들은 단 하룻밤 사이에 무참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차가운 눈 위에 붉게 물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비극적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순식간에 조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대신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어린 단종 임금 또한 갑작스러운 사태에 큰 혼란과 절망을 겪었을 겁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충신들이 하룻밤새 모두 사라진 상황 앞에서 이제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왕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수양대군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세력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피로써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다져나갔죠. 조정은 이제 피와 공포로 물들었고 왕위는 점차 수양대군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왕실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피로 얼룩진 야망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밤새 피바람이 몰아친 궁궐은 핏빛으로 물들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12살 어린 단종 임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믿었던 신하들이 사라진 혼돈 속에서 이제 수양대군의 다음 행보는 너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권력 공백을 틈타 서서히 단종 임금을 압박하며 왕위를 향한 광기 어린 질주를 멈추지 않았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단종의 주변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계유정난으로 조정의 핵심 세력을 제거한 수양대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을 강요했고 피할 수 없는 압력 속에서 단종은 끝내 용상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위를 빼앗기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날 차가운 궁궐 바닥에 어린 왕의 눈물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세조라는 묘호를 받게 된 그의 모습은 용상에 앉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엄 뒤에는 수많은 피와 어린 조카의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왕좌는 차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윤리와 명분은 그의 발목을 잡는 숙명처럼 따라다녔을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상왕으로 추대되었지만 그마저도 잠시였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불안감을 느낀 신하들은 단종을 역모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멀리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쓸쓸한 유배길은 어린 왕에게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푸른 강물과 첩첩산중만이 그를 맞이하는 적막한 풍경 속에서 단종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청령포는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절벽으로 막혀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에 절망했을 겁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결국 험난한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쓰러져가는 어린 왕의 마지막 모습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권력을 향한 야망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단종을 제거하며 왕권의 걸림돌을 완전히 없앤 세조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단종의 복위를 꿈꾸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세조에게 또 다른 숙청의 칼날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육신 사건이죠. 성삼문, 박팽년 등 단종의 복위를 꾀했던 충신들은 세조의 철저한 숙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통해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습니다. 모든 반대 세력을 뿌리 뽑고 왕실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만들고자 했죠.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의 국가체제를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켜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경국대전 편찬을 지시하며 법치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세조는 피해 대가 위에서 조선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피로써 왕좌를 굳건히 한 세조는 이제 새로운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잡는 데 그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왕조를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먼저 그는 육조직계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의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왕에게 보고했지만 이제는 6개의 행정부서인 육조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형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곧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왕이 자리 잡고 왕의 명령이 곧 법처럼 강력하게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였죠. 신하들의 견제보다는 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우선시한 결정이었습니다. 더불어 세조는 조선의 법치 국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국대전 편찬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법과 제도를 한데 모아 정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죠.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혼란을 수습하고 예측 가능한 통치 시스템을 확립하려 한 세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피바람 속에서 얻어낸 절대적인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배의 방향타를 오직 자신만이 쥘 수 있도록 견고하게 재정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환의 이면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극,
그리고 수많은 충신들의 피가 뿌려진 숙청의 역사는 세조의 업적과 함께 영원히 따라붙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왕위 쟁탈전의 성공은 분명 조선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 국가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윤리와 명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세조가 용상에 앉아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 뒤에는 유배지 영월 청령포의 정막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던 단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강력한 법치와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왕실의 비극이 가져온 혼란과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조의 초상화가 엄정한 얼굴로 후대를 응시하고 있지만 그 뒤편에는 피로 얼룩진 권력의 잔혹한 대가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는 듯 보이죠. 역사는 세조를 단순히 피를 부른 폭군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후기 조선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과 충신을 희생시키며 왕좌를 차지한 냉혹한 권력자로도 기억되고 있죠. 이처럼 세조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을 향한 한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선택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역사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진정한 왕도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정말 승자의 기록일 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야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세조의 이야기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조의 왕권 강화는 조선의 기틀을 다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